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7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은 언더슈팅, 로보티즈는 오버슈팅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차트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클 경우 갭 상승, 오버슈팅, 그리고 기대감이 극도로 약화되고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 갭 하락 언더슈팅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셀트리온도 코로나 시국에서 갭 상승 오버슈팅을 보여줬었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로보티즈가 도로 주행, 자율 로봇 주행, 배송 이런 얘기 나오면서 쿠팡 물류기지센터 이런 거 나오면서 갭 상승 오버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로봇 산업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나 앞으로 사회가 로봇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죠. 어제도 얘기 드렸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식과 캔들과 주인과 강아지와 산책, 이동평균선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도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버슈팅에 투자를 하고 언더슈팅에 손절을 합니다.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실적으로 언더슈팅 나오고 조금씩 모아가야 되고, 오버슈팅 나올 때 수익 실현해 가야 되는데 늘 거꾸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나 수익은 오버슈팅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년, 20년 했을 때는 그렇게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차트 보면서 한번 또 다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셀트리온은 이제 이평선 241선 이해하셨죠? 1년 평균 가격에서 점점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격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0일 일동평선도 데드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하락이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상승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영원히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반대로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이평선 계속 밀집되어 가고 지지 받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그렇죠? 갭 상승 나오고 오버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N자형 파동 그리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의 어떤 모습을 보인 거죠. 셀트리온은 반대로 하락 추세대 반등 나오고,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고 꺾이고, 또 반등 나오고 꺾이고,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연기금 보시면 로보티즈, 누군가 외국인 뭔가 이제 모종의 수급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주체 세력이 있는 거죠. 외국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상업펀드라든지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한번 누가 이제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타 법인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더라고요. 기타 법인은 누가 사는 거냐? 기타 법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이제 주식 회사들이 주식을 사면 이게 기타 법인을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계속 사면 기타 법인이 잡힐 수 있고요. 근데 모종의 어떤 X라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기타 법인으로 해놓고 셀트리온 주식을 살 수도 있겠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삼성전자가 셀트리온 주식 사도 기타 법인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주주가 아닌 지금 관계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사가 사든지 아니면 내부자가 사든지, 그다음에 이사진이 사든지 하면 여기 내부자 거래에 잡히는데 이제 내부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그렇다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 보면 코스닥이다 보니까 뭐 공매도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난치기, 작전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한 거죠, 외국인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 지분 인수 이후에 급등 3만원에서 10만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테마화 돼버린 거죠. 주식이 테마화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테마화 될 수는 없거든요.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될지 그것까지 생산이 될지 그건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뭐 90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2조, 3조, 4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적자인 기업이 이제 향후 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출이 뭐 200억밖에 안 되는데 5천억 영업이익 뭐 상한가 가고 이런 현상들이 로보스타 LG에서 지분을 투자해 놓고 이제 그래서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지금 LG 쪽에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 움직일 때 안 움직이길래 아 얘네들 어떻게 되나 계속 체크를 했는데 예, 로보티즈는 LG전자가 7%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저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 중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게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로봇 얘기하면서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좀 봤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식당 가면 이제 주문하는 그 오더, 티오더 뭐 이거 있죠. 그쪽 업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달해주는 그 로봇, 자율주행 로봇 와가지고 우리 쪽에 와서 이제 하는 그거 하고 두 개를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도 보고 회사도 체크하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막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언제 올 거냐 했는데 지금 주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네요. 그동안 지금 수많은 이제 방송들을 쭉 찍으면서 뭐 카카오 얘기, 셀트리온 얘기, 뭐 그다음에 HLB 얘기, 로봇 얘기, 그다음에 우주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저도 4차 산업 관련돼서 내용도 체크하고 바이오 쪽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얘기들을 계속 저도 하고 있는 이유가 저 또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매수 전 알아야 할 용어와 이슈 54가지 주식시장 영향 분석집 서울공대 오비주식연구회가 지은 BP 거시술 거래라는 회사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이걸 한번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약화되어 있는지 지금 아까 삼성전자가 투자한 로보티즈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면 우리가 셀트리온만 문제냐라고 봤을 때 셀트리온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삼바도 지금 계속 이 흐름이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쪽도 그렇고. 그럼 왜 미국이냐 우리나라 다 지금 이 바이오 업종이 제약 업종이 약세이냐? 제약과 바이오 시밀러의 위기는 무엇이냐? 지금도 읽고 있는 내용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어떤 부분이 위기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인 뭐 에브비, 휴미라, 뭐 그 암젠, 뭐 수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복제약인 거죠. 예, 바이오 의약품인데 이제 기존에 있는 약을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의약품들의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최초의 개발 회사들이 이제 그 원래 가격은 너무 비싼 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70% 80% 이렇게 낮춰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오 시밀러 약품의 어떤 가장 큰 특장점인 중에 하나가 저가에 판매된다라는 건데 이게 뭔지 본 회사 로슈나 뭐 이런 보죠. 예, 보겠습니다. 암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밀러 자체 가격도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용하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판가가 떨어지면 원가가 기존적으로 지금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원래
개발사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위험에 처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좀 체크는 하긴 해야 되겠구나. 예. 뭐 반대로 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전 세계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2024년, 2025년, 2030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뭐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도에는 뭐 2,300만 명의 암 발병자 수가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초고령화 사회니까. 지금 1,400만 명, 뭐 2,000만 명이라면 계속 암 환자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예, 고령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다방면,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이쪽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며, 왜 로봇 산업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법안이 계속 신설되면서 오늘도 뭐, 신규 법안 얘기 나오고 앞으로 본격 궤도 성장 로봇 나오고 뭐 계속 로봇은 이제 증대될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내러티브 전략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세뇌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로보티즈 시가총액 뭐 지금 4천억 5천억인데 나중에 1조짜리 10조짜리 회사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추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 가지고는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뭐 휴림 로봇이나 이런 로봇 회사들과 그다음에 바이오 회사들과의 업황의 어떤 변화가 계속 이제 눈에 이렇게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지금 바이오 주들의 주가의 움직임과 로봇주의 주가의 움직임들과 뭐 화장품 회사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 뭐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쪽 이 현대그룹사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기업들까지 저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야스카와 전기는 어떤가? 야스카와 전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이제 알짜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일본의 수많은 로봇 회사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좀 테마화되어서 약간 작전도 걸리고 좀 오버슈팅 하는 게 있다. 이런 오버슈팅들이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니까 따라가고 또 개인 투자자들 또 투기 세력도 붙고 그러면 또 외국인 기관들 또 헤지펀드 매니저들 또 이거 다 또 여러분들 등 쳐먹고 나오는 그렇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조심하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오늘 저 이렇게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브스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지금 상당히 곤란한 거죠. 예. 위샷 뭐 이거 시가총액 1,400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국은 좀 힘들지만 트렌드나 테마나 방향성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좀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바이오 쪽보다 제약 쪽보다 다른 업종보다는 이제 새로운 신사업 쪽 우주나 뭐 드론 이런 쪽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로봇이 지금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우주 그 다음에 드론 증강, 자율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려면 자율주행이 가야 따라가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자율주행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율주행은 안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증강현실도 안 움직이고 IoT도 안 움직이고 드론도 안 움직이고 다 안 움직이는데 이 완전히 핀셋으로 로봇만 딱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은 어렵다. 이게 좀 전적으로 테마화돼서 4차 산업이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특정 분야 그러면 로봇주 다 움직이냐 그것도 아니고 딱 몇몇 종목들만 특정 지어서 또 급등해버리는. 이게 테마도, 같은 테마도 이렇게 난해하게 가나 싶은 거죠. 과거에도 뭐, 대북주, 뭐, 그 다음에 뭐, 구제역주, 뭐, 돼지열병주,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좀, 기민하게 보는 사람들 외에는 좀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게 예민하지 않으면 이쪽은 최대한 이제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자기만의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주식으로는 성공하기가 좀 힘들다. 완전히 가치 투자자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단기 테마 투자자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미래 산업 기술주만 투자하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그냥 초우량주만 투자하든지, 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바이오 제약이 힘들긴 하지만 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지금 국면이 저가에서 저점에서 형성되는 그런 국면인데, 이걸 또 파악하지 못하고 또 여기서 정리하고 또 언더슈팅에서 다 팔고 오버슈팅 가고, 오버슈팅에서 또 손절하고, 나중에 셀트리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꽈리 틀고 밀집되고 돌아서는 국면에서 바라보는데 자기는 또 마이너스 20-30% 되고, 이러면 1억이 그냥 천만원씩 없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2-3천만원 밖에 안 나는 7-80% 고점 자기 원금 대비 손실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어차피 망한 거 그냥 초질간 자신의 뜻대로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이러다 엇박자 나서 이쪽 가서 깨지고 저쪽 가서 깨지고 여기 가서 깨지고 그러면 결국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완전 전액 손실을 보는 그런 국면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계좌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주식은 어차피 그 기업의 가치가 좋다면 반드시 향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증대됨에 따라서 뭐 배당을 받든, 아니면 뭐 새로운 증자를 하든, 아니면 뭐 자산 소각을 하든 주식 부양안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살아날 겁니다. 증시도 마찬가지 살아날 것이고요. 지금 2,400이든 2,300이든 2,000이든 떨어질 수 있겠죠. 환율도 움직이고 이상 묘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는 계속 성장할 수 있거든요.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성장해 있는데 주가는 더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한순간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안 좋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달에 2배, 3배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이런 기업들도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000원짜리가 3만원 한 달 만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로보틱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45,000원에 사신 분은 물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5,000원일 때도 안 팔고 기다렸던 사람은 이제 원금이 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로봇은 된다라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3만원에 상장돼서 산 사람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사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기다린 사람들은 2만원, 15,000원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지금 4만원 되는 거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바이오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답정 너는 답이 정해져 있죠. 성장주이긴 하죠. 근데 당장은 아까 얘기했던 이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업황적인 문제, 글로벌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바이오 시뮬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봉착되면서 단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겁을 팍팍 주면, 공매도를 팍팍 때리면 개인들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버티는 힘을 길러야 된다. 정신력도 기르고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에 대한 투자의 방법도 개발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막연히 그냥 놀고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 감이 입에 떨어져서 배가 불러가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주식에서도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웃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살아남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